와인 쪽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요. 때루아 와인 아웃렛이라고 하는 김포에 있는 유명한 와인 아웃렛이거든요. 여기 아웃렛이 공지사항을 하나 올려가지고 이게 이슈가 됐거든요.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가게에서 파는 와인에 대한 할인 와인에 대한 가격 정보를 비공개로 해달라 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분을 해요. 왜냐면 사실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건데 어떤 와인이 괜찮은 와인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으니까 그게 지금 때루아에서 행사한다라고 풀리거든요. 그렇게 공개를 하고 해야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럴이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왜 이걸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냐. 저도 보시면은 와인에 대한 콘텐츠가 많아요. 뭐 어디서 뭐 마셨다, 누구랑 뭐 마셨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터 정보. 저 같은 경우도 요새는 좀 성의가 없어지긴 한데 뭐가 어느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이마트에 생산하는데 나 요거 샀는데 7만원대였는데 괜찮은 가격이다. 이 정도면 간지난다. 뭐 요거 스파클링 와인 2만원 하는 건데 괜찮다. 영화에서 나왔던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올려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야 많이 팔리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때루아는 이 홍보 자체를 특히 얘는 김포기 때문에 차로 와야 되거든요. 이런 행동을 해서 못하게 했을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옛날에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유튜브를 하면 현장 스케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때루아 가끔 갈 때마다 카메라로 좀 찍어서 이렇게 분위기도 좀 전하고 해서 콘텐츠로 하나 정리해 놓을까라고 한번 했는데 거기 가게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와인 애호가들 사이 공분을 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 현상을 약간 기업과 경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유통업이나 이런 걸 조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이게 어떤 상황이 극단적으로 왔을 때 되냐. 여기 보면은, 유통 채널에서 수입 회사들이 컴플레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수입 회사들이 왜 컴플레인을 할까요? 경제 관점에서 보면 유통 채널은 우리 보면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최저가가 아니면 차이만큼 보상해드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적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는데 그래서 최저가 보상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유통하는 그런 도매나 소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유통하는 회사와 공급 혹은 이제 와인을 우리나라에 생산하지 않으니까 수입 회사겠죠. 납품 회사와 그 다음에 소매하는 이런 그런 가게 있잖아요. 샵이랑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은 판매하는 거는 다 샵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가격 경쟁을 다 하게 마련인데 공급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싸게 팔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답은 가격 통제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루이비통이 이런 데서 유명한 그런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이런 데서 할인 같은 걸 해서 그 가격을 무너뜨리고 싸게 팔거나 역마진을 남기거나 이렇게 해서 싸게 팔면 거기에 더 이상 납품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가지고 더 많이 팔게 할 수 있기는 한데 박리담회를 쓰든 고가 전략을 쓰든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가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냐?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때루아가 문제가 됐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와인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화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때루아가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가격적 통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 그냥 적당히 선에서 퍼지고 클레임은 받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문제가 되냐 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때루아라고 하는 와인 아웃렛의 위상이 옛날에는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거죠. 약간 이마트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옛날에 유통의 최강자였는데 쿠팡 생기고 그 다음에 마켓컬리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신선식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여기저기 하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마트 주가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때루아의 위상이 옛날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역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4대 혹은 뭐 5대 메이저 와인 수입사가 있거든요. 와인 수입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롯데 같은 경우 롯데도 그 유통업을 하긴 하지만 와인 수입 롯데 와인이라고 와인 수입 있고요. 신세계도 신세계 L&B라고 하는 와인 수입사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와인 뭐 그 다음에 금양 인터내셔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메이저 4개 혹은 5개의 수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 수입사들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나 혹은 백화점이랑 연계해서 거기에 납품을 하는 거죠. 대량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왜냐면 유통 채널이 크니까. 거기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마트에 입점하지 못하는 소규모 수입사들 있잖아요. 소규모 수입사들은 주로 어디 납품하냐면 그게 답이 때루아 같은 데 납품하는 거야. 그러니까 때루아 같은 데서 수입을 했는데 재고가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때루아나 기타 등등 좀 유명한 와인샵에 납품을 해서 거기서 소진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때루아가 제일 컸어요. 제일 컸기 때문에 마이너 소규모 수입사들의 물량을 대량으로 소진해 줄 수 있는 유통 채널은 때루아랑 뭐 라빈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이 밖에 없었거든요. 없어서 그게 유통의 바잉 파워가 꽤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특가든 이렇게 행사가에서 이렇게 해서 비공개로 적당히 잘 안 알려주곤 했지만 블로그나 기타 등 카페나 커뮤니티 등등에서 가격 정보가 뭐 얼마에 풀렸다더라 쌉니다 라고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뭐 클레임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문제 삼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루아 위력이 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납품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루아 관계자랑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유통사에서 흔히 생기는 건 뭐냐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전략적으로 미끼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마진 거의 안 붙여서 파는 미끼 상품으로 해서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김포니까 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 그것만 미끼 상품 한두 개만 사서 오면 기름값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니까 매력적에서 가서 몇 병 샀는데 간 김에 다른 와인들도 좀 사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끼 상품 같은 걸 쓰는데 수입사 입장에서는 그게 미끼 상품으로 딱 쓰이는 순간 가격이 확 후려치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격 통제를 벗어난 거고 그 가격에 한번 노출되고 나면 이제 그 와인은 더 이상 이제 원래 가격 돌아갔을 때 가격장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 목소리가 지금 이제 튀어나온 거죠. 옛날에는 별로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때루아의 위상이 그렇게 제가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게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때루아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게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제 혼자 추측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은 뭐다? 이렇게 이런 공지가 나오는 걸로 봐서 뭐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때루아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웃렛이 되게 많아요. 신세계 L&B라고 신세계 이마트 하는 그쪽에서도 하는 수입사가 아웃렛을 따로 만들거든요. 따로 만들어서 체인점도 많이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른 수입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여기서 이제 공급이 안 되면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저는 마이너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납품 하나만 안 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와인의 그런 가격 라인을 낮추거나 이런 위험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는 이거를 예를 들었는데 와인을 안 마신다고 하더라도 혹시 와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와인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유통 채널의 속성이랑 비슷하게 해서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와인 업계에서는 와인 공룡이라고 하는 신세계 L&B가 정말 온라인 판매는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트 채널, 마트와 백화점 채널 뿐만 아니라 아웃렛 채널에서도 큰 역할을 파일을 차지하면서 약간 지각 변동이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소사랑님이 결국 온라인으로는 가격 공개를 못하는 방향 갈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가격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 비공개로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와인 콘텐츠를 많이 올려봤는데, 아무리 이게 와인 콘텐츠는 정말, 와인 추천 와인 콘텐츠는 정말 답이 없어요. 가격을 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투자 이야기는 뭐 추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꼭 그걸 안 해도 뭐 매수가는 뭐 적정 추천 매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 파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굳이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그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정보나 기업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판단 직접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와인은 이 와인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느 생산지고 어쩌고 해서 이런 먹어보면 무슨 맛이 있고 다 좋은데, 설명을 하면 결론은 가격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퀄리티라는 게 적정 가격대라는 걸 이렇게 보통 있거든요. 그게 가격 정보를 말하지 않고 그걸 이야기하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정보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금 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걸 찾았어요. 아까 때루아의 공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개된 수입사가 반발한다라고 했는데, 수입사가 예를 든 와인이 지금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요거 최근 들어 대표 가격이 인상이 된 게 폰땡비라고 그 중에 하나다. 대표적인 딱 예를 들었는데, 이걸 딱 드니까 지인 블로거 중에, 그러니까 와인을 주로 이야기하는 유명한 분께서 평소에 이제 요 와인이 가성비 정말 좋다라고 추천을 했던 블로거가, 그분이 과거에 이제 이렇게 했던 걸 자기가 써놨는데 가격대 가성비가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 수입사를 한번 보시면 신세계 L&B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신세계 L&B는 자체의 아웃된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사가 자기 유통 채널이 따로 키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죠. 신세계 L&B는 무서울 게 없는 회사죠. 왜냐면 신세계는 이마트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아웃렛이 있고요. 와인앤모어라고 하는 신세계 L&B가 운영하는 아웃렛이 지점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서울, 경기 쪽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랑 신세계 백화점 등등, 아무튼 자체 유통 채널이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때루아가 저렇게 가격을 싸게 팔아서 이렇게 막 자기 회사 제품을, 자기 회사 와인을 저렴하게 박리담회로 파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그래서 안 팔면 안 팔았지 그렇게는 안 준다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 때루아가 실수한 거예요. 신세계 L&B의 와인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거기서 강한 클레임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를 공지를 써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비자들을 잘못이다는 듯 떠넘기는 듯한 모습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유통구조의 특성 입장에서 아웃렛을 좀 이해해 주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수입사를 알고 난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때루아 쪽에서 좀 실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한번 켜봤습니다.